자, HLB 그룹 좀 볼까요? 요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있대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따라잡았어요. LNF 2차 전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월봉에서 높아야 두 친구 조심해야 되고. 자, 카카오게임즈도 있고 HLB가 여기 있습니다. 에코프로. 시가총액 시총 5위네. 에코 LNF, HLB가 펄어비스, 스튜어드래곤,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그룹주가 두 개나 있네요. 어쨌건 HLB에 대해서 많은 그 실망감도 많이 가지시고만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모든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대신에 리보세나디움 행보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일단 리보세나디움 그 행보가 변함이 없는데 중국에서 이제 1차 치료제 승인 받았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그 효과가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식의 그 효과가 좋은 거랑 그러니까 리보세나 효과가 좋은 거랑 주식하고는 약간은 별개로 보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시작하고 반도체가 아무리 좋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주식은 수급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면 8만 원, 9만 원일 때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를 좋게 얘기할 때 사지 말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고 너무 위험하다 보면 삼성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상 아래로 떨어지더랬죠. 물론 삼성전자랑 HLB를 비교할 건 아니죠. 삼성전자는 어차피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회사니까. 그렇다고 내가 매수한 HLB에 대해서 너무 애가 막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단지 그렇다고 너무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좋아할 것도 없고 냉철하게 내가 산 주식의 위치를 잘 봐야죠. 항상 HLB는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은 우리 SK하이닉스를 해볼까요? 이식결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일 위험한 거 이 자리가. 이때가 언제냐면 22년도 4월 달이에요. 그러고 추세가 확 무너졌죠. HLB도 그뿐인 거예요. 뭐 리보세라니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은 수급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깨져버리면 주식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상관은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막 그쪽으로 갖다 붙일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뭐 망하는 거 아니야, NDA 못 하는 거 아니야, FDA 꼭 누가 성공시킨대. 이런 거는 보지 말고 특히 이제 중투판광 되게 시끄럽죠. 그런 거 보지 말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식교선을 회복해 줘야 되겠죠. 이 친구의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은 잡혀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만 6, 7천 원대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 어제 메모에서 얘기해드렸고 지금은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자, 이번 달 거래일이 이틀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가 무너졌다는 얘기인 거죠. 미국 주식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시장이 열려봐야 알지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알았으니까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야지만이 이 친구가 드디어 다시 한번 왼쪽 선 초반을 타겠죠. 그래서 5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32,500원이에요. 만약에 종가상 5개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다시 2만 6, 7천 원에 오겠구나. 요 생각까지는 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입선이 올려놨어요. 금요일 날 올려놨죠.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1,200원이니까 3만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심하게 밀렸을 때 5주선 이에서만 끝나줘도 그래도 다행히 괜찮아요. 월말이 길 중에 저는 이제 그 주식할 때 사실은 금요일의 종가, 주봉의 종가를 어떻게 끝내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가 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가 월봉의 종가예요. 월말을 어떻게 끝내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일봉을 봤더니 요렇게 21선 보이시죠? 요게 32,000원이에요. 즉 월봉에서 깨지 않을 5개월선, 주봉에서 깨지 않을 이탈하지 않을 20선 자리가 일봉에서는 21선 자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1선. 심하면 61선인데 조정은 들어왔죠. 자, 공매도의 쇼커버링 얘기가 있어요. 공매도의 쇼커버링을 위해서 주식이 빵 때렸는데 알았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21선만 깨져나면 되고 내가 이런 데서 물리지만 않았다면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2만 6, 7천 원대 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시 분할매수 해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죠. 단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애초에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사놓고 후회하지 말고 리보세라닙이 됐든 HLB가 됐든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이 지금 만약에 HLB를 처음 매수하실 분들도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 갈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사시더라도 이런 데 사야 되는 거고 내가 샀는데 위험할 것 같으면 손절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요.
뭐 미리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3, 4% 안에 끊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대신에 본인이 HL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고 리버셀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서 내가 믿음이 간다. 얘는 물리면 어때? 그죠? 26,700원대도 사면 되지. 만약 어떤 종목을 높은 데 샀을 때 바닥에서 못 산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대한 본인의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다는 얘기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믿음이 가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장 관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거든요. 더 싸게 사려고. 근데 나중에 고점에 있을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리버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여기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금 단기나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땐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깨게 되면 다시 한번 26,700원대 바닥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 특히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은 다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항상 본인도 투자하시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공부 이런 걸 충분히 해놓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사라고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남 얘기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도 리버셀란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해서 공부를 한다면 주식을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엘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우선 위에 있죠. 저번 주 우선 위에서 끝났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21선과 60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역시나 의미 있는 권역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빵 때리진 못해도 잘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HLB나 엘생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같이 좋아지는 게 HLB 제약이죠. 월봉 기층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자, 60개선 만큼 되겠죠. 이 친구는 수급계열선 기준으로 쭉 따라 올라갈 때 제 생각에는 따라 올라가고 주봉에서도 이선이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선만 깨지 않으면 자리와 추세가 좋아서 흐름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죠. LT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친구는. 자, 물론 이제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 10,000원대부터 살만해요. 10,000원대부터 사시면 이 친구는 항상 13,000-14,000원대를 가요. 물론 예전에 이제 15,000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20,000원대, 19,000원대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분할 매수해서 지금부터 박스권 하단, 즉 시장이 무너져서 10,000원대나 9,000원대가 오게 되면 LT는 또 사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HLB 글로벌은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죠. 월봉에서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그죠? 제가 특히나 20개선 깰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HLB 글로벌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은 왼쪽 선에 사야죠. 그죠? 우측 선에서 건들지 않아야 되고 물론 우측 선에서 건들 수는 있어요.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전 목표가를 찍었을 땐 빨리 팔아야죠. 우측산은. 그러니까 우측산 한번 잘못 건들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죠.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잘 계좌를 열어보신 다음에 내가 산 주식이 우측산 중간에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20개선을 찍고 다시 돌아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깨고 있다. 이거는 더없이 위험한 거라 잘 유의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번 달 종가상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종가상 5개월 선 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결국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올려놔야지만이 추세전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은 싸기 때문에 굳이 하시려면 꾸준히 잘 저점에서 모아가는 건 괜찮은 전략 같아요. 자, 노터스는 아직도 주봉에서 여기서 못 돌려놨죠. 어디서 못 돌려놓게 되면 어차피 추세전을 못 해준 거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좀 기다리시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인데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신라젠. 왜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저도 이 친구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중기적인 추세, 최소한 5주선도 못 돌려갔기 때문에 추세가 줄줄줄 무너지고 있죠. 바닥을 못 찾는 거예요. 감히 누가 6,000원의 바닥이라고 그래. 누구도 바닥을 못 맞추는 거예요.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박셀바이는 그거에 봐서 또 돌려놨어요. 이 친구는 다중바닥이죠. 오늘 뭐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HLB가 움직이면 박셀바이하고 같이 움직여요. 자, 35,0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는데 딱 35,000원에 걸려있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렇게 저점인 30,000원대 이틀하지 않은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NC트론이 의외로 이 친구가 이제 HLB와 꽤 친한 친구인데 이게 의외로 이 친구가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은데 딱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직 안 깨고 있어요. 깨게 되면 좀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주봉에서 20주선이죠. 이제 동전주인데 가끔 잘 뛰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빵빵 잘 때리거든요. 사실 이 정도 거리가 굉장히 좋은 거라 좋긴 한데 재무는 빵점이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신신제약도 월봉에서 5개선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낮잖아 주식이. 그죠? 신신제약을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가지고 일일비 할 거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죠. 물론 이제 자리를 깨게 되면 다시 대바닥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선 깨면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명문제약에 너무 안 좋고 막 그런 거보다 제약주들의 흐름이 지금은 이렇게 급락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굉장히 바닥바닥거리고 있다. 바닥에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한두 종목들이 다 뛰긴 하는데 지금 제약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아마 5월 5, 6월 달 중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이슈가 뜨겠죠. 그죠? 자, 부강약품도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5개선 자리가 정확히 8,460원이죠. 8,5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깨게 되면 다시 바닥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구바이오제약은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자리가 좋고 이 친구는 앞에 좀 끼가 있어요. 빵빵 잘 때려주는데 역시나 앞전에도 이날 한 11% 갔다 왔거든요. 6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아요. 자,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바이오 두 친구를 보게 되면 어차피 월봉의 세층이 굉장히 낮아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위치가 굉장히 낮고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주봉에서 2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에 집중해야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잘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서 잘 터지고 있죠. 이전 바닥들 이 정도 공간에서는 매수할만 할 것 같아. 물론 이전 저점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잘 뛸 것 같고 바이오 파마는 이제 21선이 중요하겠죠. 요 자리에요.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간 잘 뛸 수 있다. 제가 바이오 파마 얘기한다 이런 데거든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21선만 깨면 되고 주봉에서 우선 잘 타고 가고 있죠. 뭔가 흐름과 추세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흥맨 컴퍼니도 5개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있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죠. 딱 20일선 안 깨면 요 대량거래 빵 때린 이력으로 해서 또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대신에 5일선을 깨거나 20일선을 깨면 굳이 진흥맨 컴퍼니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합터마사이언스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앞전에 누군가가 바닥에서 대량거래를 잘 터뜨리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죠. 5개선 깨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어머니 추세가 유지가 돼 있죠. 20주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이거는 2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일봉에서도 역시 2선 위에 있는데 앞전에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내가 세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세력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어요? 말도 안 돼요. 다 이런 데 팔겠죠, 그죠? 물론 이 친구가 재무가 튼튼하진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추세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 때문에 주식이 급락하거나 그럴 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겉으로 보이는 건 안 좋은 건 맞는데 따로 더 안 좋은 이슈가 있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본인 스스로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자, 휴원스입니다. 제가 여기 살려야 되죠. 바닥권에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0개선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자, 주봉에서 아직 수급주선 위치 못 찍었죠. 여기까지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봉에서는 제가 그때 알려드렸듯이 여기 저점이 잡혀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강력한 매물대인데 예전에 이 변곡점, 주식이 쭉 올라가다 꺾인 자리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죠. 여기를 누군가가 강력한 대량거래를 터뜨려 빵 뛰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11선 기준으로 매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푸스 마찬가지로 대량거래 빵 들어왔죠. 그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월봉 위치가 낮아요. 뭐 가야 어디 가겠어. 그죠? 대신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소록스입니다. 소록스도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5개선 위에 있죠.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굉장히 싼 데 보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5일선 위에 있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량거래가 빵 들어왔죠.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왔어요. 20선 깨면 돼. 설사 깨도 이런 자리에서는 더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파메신을 새로 갖고 왔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흐름이 좋더라고요. 자,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 있죠. 예전에 한번 넣었다 뺐어요. 추세가 깨져가지고. 그런데 주봉에서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만 깨져면 되고 땡땡이가 생겼습니다. 아, 소록스 참 제약바이오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들 특이주로 한번 갖고 와봤고 꾸준히 살펴드릴게요. 얘는 전자주로 빼놓을까요? 잠깐만요. 헷갈려 하실까봐. 이렇게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좋은 친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항상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그런 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재무 공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3, 4월 달에는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재무에 대한 그 조심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감사 시즌 넘기기를 잘 넘기셔야 돼요.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그 시기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자, 월요일 아침인데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세요. 라고 항상 저 때문에 그 아침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주식은 그 저기가 없어요.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상승 가락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는 거죠. 철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는 거고 아침에 우리가 일찍 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유난스럽게 부지런 떠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방송하려면 5시에는 있나야 돼요. 5시에 있나서 뭐를 방송할까 결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결정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도 절대 주식은 공짜가 없다. 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돈 안 들어와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되고. 자, 우리 멤버님들 만나야죠. 제가 어제도 시장 정리 따로 해드렸거든요. 자, 서로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시장 정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멤버님들은 요렇게 노란 썸네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시냐면 저희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멤버십 방이 따로 있어요. 카톡방이나 불법 리드머 이런 거 절대 운영 안 해요. 항상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튜브 실방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란 썸네일이 있어요. 노란 썸네일이 뭐냐면 근데 우리가 물론 지금이야 시장이 떨어지니까 밀리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 내내 전 시장을 좀 길게 보는 편이라 마음 편하게 제 채널이 직장인분들한테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꾸준히 보시면 이번 주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실제로 지금 날아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날아간 애들 다 제가 예전에 다 얘기해드린 종목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제가 안 날아간 종목만 봐놨어요. 앞으로 날아갈 거니까. 지금 날아가는 종목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 못해. 아무나 다 얘기해요. 지금 막 뛰고 날아가는 건 종목 찾기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날아가기 전에 뛰기 전에 그 종목이 왜 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얘기를 어제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노란 썸네일을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 꼭 보시고 이따 8시 30분에 장초반 잠깐만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 이렇게 이 썸네일이 뜨면 들어오시고 썸네일이 안 떠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VIP 멤버 이상 장초반 잠깐만이라고 글이 떠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멤버님들 8시 30분에 뵐게요. 저도 아침 먹고 뵙고 자, 일반 시청자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